네, 얼굴이나 목에 작은 돌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수할 때마다 자꾸 막 손에 걸립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보이고 사진을 찍으면 괜히 그 부분만 눈에 들어와요. 그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레이저 해야 하나? 비용이 얼마나 나오지? 흉터 남으면 어떡하지? 피부과 가면 괜히 과잉 진료 받는 거 아닐까? 그냥 크림 하나로 이렇게 해결되면 제일 좋은데, 바로 그 순간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가 보입니다. 피부과 가지 마세요. 집에서 쥐젖 관리하세요. 비립종, 사마귀, 좁쌀까지 한 번에. 며칠 만에 떨어졌다는 후기가 폭발합니다. 솔직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믿고 싶은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쥐젖, 비립종, 사마귀,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소비자들이 이런 광고를 보고 사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과장인지, 논문과 또 식약처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광고를 믿게 될까요? 피부에 생기는 작은 돌기가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자꾸 신경 쓰이는데요. 특히 눈가의 비립종이나 목에 생긴 쥐젖, 얼굴에 여러 개 올라온 편평사마귀처럼 보이는 돌기들이 사람을 계속 거울 앞으로 데려가는데요. 이때 소비자들은 병원보다 먼저 유튜브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병원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를 권할 것 같고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고 또 혹시 흉터가 남을까 걱정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둘째, 내 문제가 심각한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까지 가야 하나? 그냥 각질 문제 아닐까? 크림 바르면 없어지지 않을까? 셋째, 유튜브 광고는 너무 그럴듯합니다. 피부 확대 이미지가 나오고 전후 사진이 나오고 아하, 바하, 율무 추출물, 티트리, 살리실산 같은 성분명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그냥 광고가 아니라 정보 같은데? 성분 설명까지 하니까 뭔가 과학적인 것 같은데? 야, 후기도 많으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무지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비립종, 쥐적, 사마귀는 겉으로는 모두 작은 돌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인은 다릅니다. 비립종은 피부 안에 이제 케라틴, 즉 각질 단백질이 갇혀 생기는 작은 낭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립종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남에게 옮기는 병으로 보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쥐젖도 마찬가지입니다. 쥐젖은 피부가 접히거나 마찰이 많은 부위에 생기는 부드러운 양성 피부 돌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쥐젖도 바이러스가 남에게 옮아서 생기는 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마귀는 다릅니다. 사마귀는 HPV, 인유주동 바이러스와 관련된 병변인데요. 피부 사마귀가 여러 HPV 유형과 관련될 수 있고 자가 접종으로 다른 부위에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번질 수 있다는 말은 비립종이나 쥐젖보다 이 사마귀, 편평사마귀에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런데요. 비립종은 각질 낭종, 쥐젖은 양성 피부돌기, 사마귀는 HPV 관련 바이러스성 평번.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관리 방법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광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번집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얼굴 전체로 퍼집니다. 이 말은 소비자의 공포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이 말 듣고 그 제품을 안 살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사마귀라면 조심해야 되는데요. HPV 관련 병변은 긁거나 만지는 과정에서 내 몸의 다른 부위로 이제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립종과 쥐젖까지 모두 바이러스처럼 번진다고 말하는 건 좀 부정확합니다. 비립종은 여러 개 생길 수 있습니다. 쥐젖도 목이나 겨드랑이에 여러 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바이러스가 퍼진다기보다 같은 피부 조건에서 새로 생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눈가 피부가 얇고 또 각질 배출이 잘 안 되고 자극이 반복되고 마찰이 많고 체질적 요인이 생기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것을 보고 번졌다라고 느끼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전염돼서 퍼졌다와 같은 조건에서 여러 개가 생겼다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불필요하게 겁먹고 제품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피부결을 정돈하고 보습을 돕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화장품은 어떤 병변이나 피부에 있는 트러블들을 말끔히 해결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쥐젖을 제거한다, 비립종을 제거한다, 사마귀를 치료한다, 바르면 떨어진다, 뿌리까지 녹인다,
이런 표현은 화장품의 영역을 넘어갑니다. 식약처는 2022년에 쥐젖 제거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 판매를 집중 점검하면서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고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도 쥐젖 제거 효과를 주장한 불법 광고 판매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적발됐고요.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피부결 관리와 병변 제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나 바하가 각질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습 성분이 피부 장벽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 성분이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쥐젖을 제거한다, 비립종을 없앤다, 사마귀를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제거, 치료, 탈락, 며칠 만에 떨어짐, 피부과 안 가도 됨, 사마귀까지 가능, 이런 표현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으로 나오는 광고는 이런 화장품법에 따라서 관리되는 대상이 되는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광고를 해놓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펼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효과를 볼 수 있고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병원에 가라는 말도 현실적이지 않고요. 무조건 화장품을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분이에요. 첫째,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눈가에 작고 단단한 흰 알갱이처럼 보이면 비립종일 수 있는데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말랑하게 달린 작은 돌기라면 쥐젖일 수 있습니다. 표면이 거칠거나 여러 개가 퍼지거나 굵은 방향으로 늘어가거나 또 색과 모양이 불규칙하면 사막이나 다른 병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정확한 감별은 피부과 진료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화장품은 피부결 관리, 각질 관리, 보습, 장벽 관리, 세정, 진정 보조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장품으로 병변을 제거하려고 하면 기대가 커지고 실망도 커지고 오히려 자극만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권합니다. 갑자기 커지는 경우, 피가 나는 경우, 색이 변하는 경우, 통증이나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 또 짧은 시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또 사마귀인지 쥐젖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유튜브 광고보다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근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유튜브로 검색해서 특히 챗GPT, AI로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상에서도 아무리 체크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광고를 보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제품이 피부결 관리를 말하는가? 아니면 병변 제거를 말하는가? 피부결 관리, 각질 관리, 보습 관리는 화장품 표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쥐젖 제거, 비립종 제거, 사마귀 제거 같은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후기만 있고 공식 인정이나 의학적 근거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후기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기는 진단이 아닙니다. 후기는 과학적 입증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쥐젖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떨어진 각질을 제거 효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산 성분에 의해 피부가 자극받고 벗겨진 것을 떨어졌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가 내 불안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계속 번집니다.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한번 멈춰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정보는 공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화장품 영역인지 병원의 진료 영역인지 이걸 구분하는 사람이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바보라서 광고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피부는 믿고 싶은 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다릅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제품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유튜브 광고에서 바르면 떨어진다, 피부과 안 가도 된다,
며칠 만에 제거된다는 말을 보면 바로 구매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세요. 정말 화장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피부과에서 확인해야 할 병변인지 그 구분이 먼저입니다.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화장품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저도 공부하면서 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